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보수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는 새누리당의 읍소 전략에 야권 정치인들이 맞대응 시위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 톱기사에서 연평도 사태 당시에 합참의장이었던 한민구 내정자가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당시에 공습을 지시했지만 당시 김태형 국방장관, 한민구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공습을 반대해서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민구 내정자도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니까 다른 보수 언론들도 비슷한 기사를 잇따라 실었습니다. 네,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공습을 지시했지만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이 막았다. 예. 맞는 말입니까? 예, 내가 공습하라고 했는데 군이 반대했다. 이 말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대통령이 군수뇌부하고 화상회의를 할 때 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게 회의에 배석했던 장교들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이 사실은 이 당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국방 전문가죠. 이분이 오늘 국민TV에 말한 사실입니다. 공습을 안 해서 확전을 막았다는 것은 그게 누구의 결정이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확전을 막았다는 것 그 자체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나는 공습하라고 했는데 군에서 막았다 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군 통수권자가 군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고백밖에 안 되고요. 또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그 자체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보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이 궁금하군요. 예, 아무래도 보수 언론들이 보기에 뭐 어떤 이유에서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국방장관 내정자를 좀 기들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기사를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읍소 전략, 예. 그 중에는 기회를 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을 하더군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읍소 전략을 펴고 있는 현장에 야권 정치인들이 나타났다. 맞불 시위를 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어제 오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 형식의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도와주세요라고 써있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당이 국민들한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권 정치인들이 다른 피켓을 들고 나가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누리당 사람들 옆에서 소위 맞불 행동을 했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다 라고 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은 자기네 당 민주연합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국민을 돕겠다는 문구를 썼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윤상현 사무총장이 들고 있는 그 손피켓을 보니까 예. 손수조 씨가 그 부산에서 예. 500배를 드릴 때 썼던 그 손피켓하고 내용이 같아요. 예,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으로 쓴 손피켓, 손글씨 피켓인데 문구, 이게 뭐 도안 이런 게 비슷한 걸 보면 그것도 맞춰서 썼나요? 어떤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건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뭐 손끝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예. 네, 이를 두고 우리 김용민 PD는 전신 성형은 위험하다는 그런 말을 했더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내곡동 그 사전 매입 문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군요. 예,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지난달 27일 결정인데요.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9억 7,2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 사실을 고발 주체인 참여연대에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언론에다가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작년 9월에 유죄를 받았는데요. 결국은 김인종 전 처장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곡동 특검하고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하고 뭐 어떻게 상충되는 건 아닌지요? 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판결문, 작년 9월 김인중 처장 할 때 판결문, 그리고 이광범 특광팀의 수사 결과 발표문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저터 모의 과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적어도 3차례 보고를 받았고 11억 2천여만 원이 든다는 보고도 역시 받았습니다. 또 김인중 전 처장도 신동아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돈을 투자하는데 제 마음대로 했겠냐, 다 보고 드렸다,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도 한번 안 하고 검찰이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한 후에 항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동해에 표류한 북한 주민 3명을 우리 해경이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어요. 예, 지난 토요일에 경북 울릉군 동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해경 경비함정이 구조했다고 통일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승선원이 3명이었는데 그중에서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고 통일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오늘 선원 모두를 즉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부터 귀순을 작심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왜 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의 갈등 요소가 될 게 확실시됩니다. 네. 자, 이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전국 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발표해서 새누리당의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카메라 앞에서 청소노동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정작 열악한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철저히 외면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진 촬영용 소모품이냐고 말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인 754명이 오늘 세월호 시국선언을 발표해서 반성 없는 권력에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정부가 가만히 있으라는 주문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